자, 저번에 했던 거 살짝 공식을 써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각하고 반각을 갈게요. 자,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공식이 있었는데, 자, 요 놈은 어떻게 정리가 됐냐면, 사인은 되게 복잡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인, 코사인, 코사인, 사인인데, 공식을 외우실 때 정리는 알파, 베타의 순서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인서부터 출발할게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 이제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알파, 베타의 순서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자, 요 놈의 활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 놈을 갖다가 어떻게도 활용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요것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보세요. 사인 알파 더하기 코사인 베타를 제곱을 하면, 여기서 요 놈이 나와요. 앞뒤가, 그쵸? 자, 그럼 요 놈은 어떻게 되냐면, 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2,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베타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조심할 건 얘랑 얘랑이 1이 아닙니다. 각도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 놈을 갖다가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됐는데, 요 놈은 어떻게 쓰냐면, 이거를 갖다가, 앞뒤를 바꿔볼게요. 앞뒤를 바꿔볼게요. 이놈을 갖다가 그러니까 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요렇게 써오게 되면 사인 제곱 베타가 생기게 되죠.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알파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놈을 뭐 앞뒤를 바꿨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요놈 앞에서 코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2 여기가 코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가 나오고요. 더하기 사인 제곱 베타다. 이제 요렇게 식이 써지겠죠. 자, 여기서 알파 베타 요 놈이 여기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요 놈의 더하기랑 요 놈의 더하기가 알파 베타가 반대로 되어 있는 경우에 근데 이거 두 개를 더해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 놈이 뭐가 됩니다? 1이 되죠. 그러니까 자, 사인 알파랑 코사인 베타를 제곱을 하게 되면 이거랑 이거랑 해서 1이 아닙니다. 그죠? 그 각도가 같아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 돼 버릴 테니까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각도를 바꿔서 이렇게 써 놓으면 요 놈이 1이 돼요. 그럼 요 놈도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2가 됩니다. 2로 묶으면 여기가 뭐냐면 얘랑 얘랑 더한 값이 나오게 되죠. 사인 알파 베타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요 놈이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다. 이제 요렇게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다 써먹습니다. 자, 일단 여기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코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떻게 된다 그러면, 자, 코사인은 코코코코코코 말씀드렸어요. 그지? 그래서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가 될 거고요. 더하기, 여기 빼기요.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제 여기는 같은 모습으로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탄젠트는 뭐 제가 분해 해가지고 알파, 베타로 나눴던 공식이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요. 알파랑 베타랑이 만약에 각도가 같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배각 공식입니다. 이 각도를 2배로 높이는 공식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둘 다 똑같은 값을 넣어볼게요. 여기다 세타를 넣고 여기다 세타를 넣었다 그럽시다. 여기도 세타를 넣고 여기도 세타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세타가 되고 여기도 세타가 됩니다. 세타가 되고 세타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각도가 같아지게 되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코사인 세타. 그러면 결국은 무슨 얘기가 돼요? 얘가 얘랑 얘랑이 같은 값이 돼버리겠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같은 값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요놈 두 개가 같은 값이 돼버리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인데 이거는 앞뒤를 바꿔도 같은 값이 돼버리니까 요거는 2배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 놈은 자, 이 공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것이 뭐냐면 사인 2세타는 요렇게 곱하기로 바꿔져서 나오게 됩니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게 그럼 나중에 어디다 써먹냐면 사인의 각도를 갖다가 절반으로 뭐 이렇게 해서 써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얘를 나중에 어디다 써먹을까요? 여러분 나중에 미분하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보세요.
사인 x 곱하기 코사인 x를 미분해라 이렇게 했다라고 칩시다. 만약에 이것을 미분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여기는 곱하기의 미분이잖아요. 그럼 하나씩 미분하는 건 수투랑 똑같으니까 자, 앞에 걸 미분할게요. 앞에 걸 미분하면 코사인 x가 될 거고요. 코사인 x는 그냥 쓸 거란 말이에요. 더하기 앞에 거를 그대로 쓰고요. 뒤에 걸 미분하면 얘는 마이너스 사인 x가 되겠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놈을 미분하게 되면 코사인 제곱 x 빼기 사인 제곱 x다. 이제 이렇게 미분이 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까지 큰 문제 없죠? 그런데 얘를 갖다 미분을 이렇게 하는 방법도 생깁니다. 어떻게 해주냐면 요거를 갖다가 2분의 1을 앞에 쓰고 2를 쓰게 되면 사인 x 곱하기 코사인 x다. 이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럼 요 놈 전체를 갖다가 사인 2x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걸 기억해야 될까요? 사인과 코사인이 같은 값으로 곱해져 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여기가 2가 있다면 사인 2세타라고 해서 각도를 2배로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는 미분을, 이것의 미분을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2분의 1 곱하기 사인 2x가 있었다. 자, 이제 요 놈을 미분하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2분의 1은 숫자하고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2분의 1은 그대로 쓰고요. 자, 사인을 미분하는 거예요.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겠죠. 코사인 2x가 될 거고요. 곱하기, 자, 당연히 요거는 속미분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2를 곱해 주니까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값과 이 값이 같은 값이 겨나와야 되네. 코사인 2x는 이거랑 똑같아. 이런 얘기가, 다른데요? 아니요, 같습니다. 왜 같으냐면, 자, 요거 나중에 미분할 때 써먹으니까요. 곱하기가 되게 복잡한 경우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각도가 같은 경우라면 이렇게 바꿔서 미분 또는 적분을 합니다. 이게 미분까지는 괜찮아요. 적분할 때 개들어집니다. 이걸 적분해야 된다. 아니, 미분할 때는 하나씩 미분하는 것도 있긴 있죠. 근데 얘를 적분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거 곱해져 있는 걸 적분하려고, 와, 골치가 아파져요. 물론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요럴 때 그냥 하나로 바꿔버려가지고 얘를 적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적분할 때 굉장히 많이 쓰기도 하니까요. 자, 요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인 2세타가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는 것도 그렇지만 얘가 곱해져 있을 때 2를 곱해서 각도를 2배로 높이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요건 각도가 같을 때 써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랑 얘랑이 같다라고 했는데 얘랑 얘랑이 지금 같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당연히 얘를 미분하나 이 방식으로 미분하나 이 방식으로 미분하나 미분한 값은 같아야 되니까 당연히 같은 값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요게는 왜 이렇게 나온 거냐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도 얘가 세타였다고 생각을 하면 무슨 문제가 되냐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코사인 2세타는 자, 코사인, 이거는 그럼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2세타라고 하는, 세타 이렇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사인 제곱 세타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얘랑 얘랑이 같은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사인 제곱과 코사인 세타의 요거는 각도가 같으니까 요건 하나로 합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놈을 갖다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요 놈을 갖다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코사인은 코사인 2세타는 코사인 제곱 빼기 사인 제곱이에요. 코사인 2세타는. 그런데 요거를 갖다 하나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보시죠. 얘를 코사인으로 바꾸면요. 얘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인데 빼기니까 더하기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자, 앞에 거로 바꿀 때는 얘가 2개가 되고요. 빼기 1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코사인 2세타는 해서 코사인 2세타는 이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1이다 라고 바꿀 수 있는데 더는 어떻게 기억하냐면 일단 얘부터 기억합니다. 코사인 2세타는 코니까 코사인 제곱 빼기 사인 제곱이다 라고 기억을 하고요. 코사인으로 바꿀 때는 얘가 2개가 나올 거야 라고 하고 빼기 1을 맞춰요.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사인 제곱으로 바꾸고 싶으면 자, 코사인 2세타는 하고 저는 얘를 기본으로 기억을 하고요. 요것이 2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얘는 1 빼기 2 사인 제곱 세타다라고 기억을 해요. 그러면 자, 사인의 배각 공식에서는 요놈 기억해서 바꿔 쓰시는데요. 조심하실 거는 거꾸로 가는 것도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코사인 2세타는 코사인 코코코코니까 코사인 제곱 빼기 사인 제곱이다 라고 쓸 거고요. 이거를 코사인으로만 바꿀 때, 사인으로만 바꿀 때, 그래서 사실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이거 두 개를 많이 써요. 이거 두 개를 많이 씁니다. 어디다 써먹을까요? 미분이 끝나고 나면 당연히 적분을 들어가야 될 건데, 이거 나중에 이걸 갖다가, 자, 사인 제곱 x를 적분하세요 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사인 제곱 x를 적분하세요 라고 하는데, 아까 적분법 공식 계산해 보세요. 적분법 공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뭔가를 미분해서 사인 제곱이 나와야 되는데, 뭔가를 미분해서 사인 제곱이 나오는 놈이 없잖아요. 그럼 미분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적분이 없겠죠.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요럴 때 어떻게 쓰냐면 이 사인 제곱을 갖다가 어떻게 바꾸냐면 잘 보세요. 사인 제곱이죠. 사인 제곱이죠. 그러면 요 놈을 이렇게 바꿔요. 요 놈을 1로 넘기면 2 곱하기 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다가 되고요. 여긴 2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 놈을 갖다가 사인 제곱 x를 갖다 어떻게 바꾸냐면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2x다 라고 바꿔버립니다. 아니, 코사인 2x다 라고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자, 그럼 2분의 1은 어쨌든 해당 사항 없으니까 앞으로 나왔고요. 자, 1은 적분하니까 당연히 x가 되겠죠. 그죠? 자, 미분에서 코사인 나왔던 게 뭡니까? 사인이죠? 요건 있잖아요. 2x는 어떻게 하나요? 요건 좀만 기다리세요. 이게 치환적분이라는 거로 바꾸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속미분이라고 했던 것들은 몽땅 다 나중에 치환적분이라고 하는 단어에 몽땅 다 통합돼서 적분으로 들어가거든요.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왜 잘 기억해 둬야 되냐면 요렇게 써먹기 때문에 기억해 두셔야 돼요. 나중에 적분할 때 되게 많이 써먹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조금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탄젠트는 어떻게 될 거냐면 탄젠트 2세타는 이제 그럼 바로 갈게요. 탄젠트 2세타는 1 마이너스 이게 세타 더하기 세타니까요.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세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곱해져 있었잖아요. 그죠? 밑에 거 곱해져 있었고 위에 거는 더해져 있었을 테니까 당연히 2 탄젠트 세타다 이렇게 쓰시면 탄젠트의 배각은 되는 거죠. 맞잖아요. 그죠? 알파 베타를 갖다가 세타 더하기 세타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니까요. 요렇게 바뀌게 됩니다. 탄젠트의 배각 공식은. 아마 응용 문제 풀다가 여기가 나왔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막혔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알파 베타를 뭐 똑같이 그냥 세타야 라고 생각하셨으면 당연히 같은 얘기가 될 겁니다. 자, 이게 그러면 3배각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요. 사인에 세타 더하기 2세타로 하시는 겁니다. 이게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따지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인 세타, 코사인 2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사인 2세타 이렇게 바뀌어요. 자, 코사인 2세타는 어떻게 바뀝니다? 코사인 2세타는 코사인 제곱 빼기 사인 제곱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요 놈이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사인 제곱 세타로 바뀌고요. 자, 여기 사인 2세타는 뭐로 바뀝니까?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로 바뀌게 되죠. 그럼 다 세타로 바꿨죠. 그런데 다행스럽게 여러분 요거는 없어졌어요. 옛날엔 이거 다 외웠습니다. 이게 저기 3배각 공식도 당연히 외웠고요. 근데 사실은 원리 제가 요거 여기까지 해놓고 지워버린 게 몇 배각이 되는지요. 알파 더하기 베타 두 개를 가지고 다 바꿔버리시면 돼요. 3세타면은
세타 더하기 2세타라고. 5세타는요. 2세타 더하기 3세타. 해놓고 3세타는 세타 더하기 2세타. 이렇게 다 바꿔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알파 더하기 베타 공식에다가 뭘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싹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기 알파 베타에다 뭘 집어넣을 거냐의 문제예요. 뭘 집어넣을 거냐의 문제니까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공식 중에 기억이 날 만한 이거 할만 하시겠어요?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배각을 배웠어요. 배각을 배웠으면 여기서 반각 공식이라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각도가 반으로 잘라지는 공식도 있을 건데, 근데 이게 왜 배각이냐면 여기가 2배로 나와 있는 각도는 이런 뜻이에요. 2배로 나와 있는 각도는 이런. 그래서 각도를 사실은 반으로 잘라주는 공식이거든요. 2배로 나와 있는 공식을 반으로 잘라주는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딱 절반으로 잘라주는 공식이에요. 근데 이게 때문에 뭘 구할 수 있을까요? 사인 22.5도 구할 수가 있겠죠? 사인 22.5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걸 세타라고 생각하면 2세타가 45도잖아요. 이 값은 있으니까. 이 값은 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사인 22.5도는 여기다가요. 세타에다 22.5도 집어넣고 나서 여기다 22.5도 집어넣으면 여기 코사인 45도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어요. 각도가 소수점이 나오는 경우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 이 공식이에요. 요 공식이 되게 중요한 공식. 자, 지금까지 설명한 게 배각 공식이라고 하는 걸 설명을 했고요. 자, 이제 반각 공식을 설명을 할게요. 어디로 가시냐면 146쪽에 있는 겁니다. 사인 제곱 2분의 알파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다. 코사인 제곱 2분의 알파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다. 이거 생으로 외우라 그러면 굉장히 짜증납니다. 요게 이제 반각 공식인데, 이거는 출발이 반으로 되어 있는 공식이에요. 근데 이 각도를 2배로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반각이라고, 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의 반인데, 얘 입장에서 각이 2배로 되니까 사실 반각과 배각은 얘 입장에서 보냐, 얘 입장에서 보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이 반각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당연히 배각에서 왔어요. 당연히 배각에서 왔는데, 이 반각 공식은 몽땅 다 어디서 온 거냐면요. 자, 일단 이렇게 합시다. 각도를 2배로 높이고 싶을 때예요. 사실은 이게 말이 좀 이상한데, 공식은 반각 공식인데 각도를 2배로 높이고 싶을 때입니다. 각도를 2배로 높이고 싶을 때. 이게 참 말이 좀 이상하죠? 반각 공식은요, 각을 2배를 하고 싶을 때예요. 각을 2배로 높여서 구하고 싶을 때 쓰는 공식인데요. 이 반각에서 각을 2배로 높이려면요, 반드시 제곱이어야 돼요. 사인 제곱이나 코사인 제곱일 때만 각을 2배로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적분할 때 그랬죠? 적분할 때 사인 제곱 x의 dx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칩시다. 제곱이어야 돼요. 제곱이어야만 각을 2배로 높일 수가 있어요. 각을 2배로 높이는 방법입니다. 반각은 조금 특이한데, 제곱으로 나와 있는 삼각함수의 각을 2배로 높이고 싶을 때 쓰는 방식이에요. 근데 몽땅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여기 잘 보세요. 각을 2배로 높일 때는 다 코사인이에요. 사인이 아닙니다. 다 코사인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의 출발점이 어디서 있었던 거냐면 여기서 있었던 거예요. 코사인 2세타의 공식에서 떨어진 겁니다. 자, 아까 했던 공식 잘 기억해 보세요. 코사인 2세타는 코사인 제곱 빼기 사인 제곱이라 그랬죠.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사인 제곱 세타라 그랬는데 얘를 코사인으로 정리하면 앞에 붙어요. 코사인으로 정리하면 앞에 이 코사인 세타가 붙습니다. 얘를 사인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잘 보세요. 코사인 2세타랑 코사인 제곱 세타랑의 관계가 각도가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놈을 가지고 정리를 하면, 요 놈으로 정리하면 그 놈이 반각공식입니다. 요 놈으로 정리하면 요 놈이 반각공식이에요. 요 놈으로 정리하면 사인의 반각공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면 이 공식이 좀 빨라지냐면요. 코사인과 코사인 2세타는 부호가 같아요. 같은 앞쪽에 있으니까. 코사인 2세타랑 사인 제곱 세타랑은요, 부호가 달라요. 부호가 달라요. 자, 사인 제곱하고요, 코사인은요, 부호가 달라요. 코사인하고 코사인은요, 부호가 같아요. 얘랑 얘랑은 부호가 같고요. 얘랑 얘랑은 부호가 달라요. 그래서 사인 제곱을 곱할 때는 부호가 달라요. 그래서 빼기가 붙어야 됩니다. 코사인 제곱을 할 땐 부호가 같아요. 외우기 좋으라고 제가 지금 여기서부터 출발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요 놈이 사실 1로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요 놈은 1로 넘어갈 거니까 요 놈은 1 플러스가 될 겁니다. 자, 요 놈이 요로 넘어갈 거고요. 요 놈이 요로 넘어가니까 1 빼기가 될 겁니다. 즉, 이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빼기 코사인 2세타가 될 거예요. 자, 그럼 1 빼기는 다 똑같은데 하나는 1 더하기고 하나는 1 빼기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코사인에서는 더하기고요. 사인에서는 빼기예요. 사인 제곱은 빼기가 된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요 앞에 있는 2가 없어져야 되니까 다 2분의가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를 해두면요. 여기까지 됐죠? 자, 이걸 지금 외워버리고 갈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전칙입니다. 반각 공식은 각도를 2배로 높일 때 쓰는데 반드시 제곱이어야 되고요. 코사인의 배각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사인의 각도를 2배로 높이고 싶으면 제곱이 있어야 돼요. 자, 요 각도를 2배로 높이고 싶으면 자, 사인하고 자, 얘는 2분의가 들어갈 거면 2사인이었으니까 2분의가 들어갈 겁니다. 자, 1 마이너스냐 플러스냐만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사인과 코사인 2세타는 부호가 반대였어요. 2배로 올립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거 하면서 외워버리라고 제가 좀 외워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할게요. 자, 코사인 제곱 x가 있는데 요 각을 2배로 높이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가 될 겁니다. 1. 그 다음에 여기가 코사인이니까 플러스가 돼야 돼요. 코사인은 부호가 같아요. 그래서 코사인하고 각도를 2배로 높여줍니다. 이렇게.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당연히 나중에 어떤 문제들에서 써먹겠어요? 척분할 때 딱 하나 봅시다. 아주 그냥 간단히 코사인 제곱 2분의 x를 적분하라. 쉬운 문제로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럼 이놈을 적분하라는데 적분 기본 공식이 없단 말이에요. 미분해가지고 코사인 제곱이 나오는 놈은 없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합니까? 이 놈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제곱을 없앨 수가 있어요. 자, 요때 어떻게 됩니다? 2분의가 될 거고요. 1. 자,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코사인 부호가 같아요. 각도를 2배로 높여줍니다. 이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적분할 때 써먹는단 말이에요. 자, 숫자 2분의 1은 인티그랄이니까 아무 상관없이 나올 거예요. 2분의 1 됐고요. 자, 요 놈은 x가 되겠죠. 더하기. 그 다음에 미분을 해서 코사인이 나오는 건 사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그림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일단 있어야 돼요. 기본 가락으로.
자,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 나오니까 코사인을 적분하면 당연히 사인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적분이 되는 겁니다. 마무리는 C로 지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적분법에서도 써먹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각도를 2배로 높이는데 탄젠트 제곱의 2분의 알파라는 공식은 어떻게 될까요? 라는 겁니다. 이것도 무조건 코사인에서 나와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얘를 못 외웁니다. 외우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얘는 탄젠트는요 무조건 코사인분의 사인이기 때문에 코사인 제곱 2분의 알파 분의 사인 제곱 2분의 알파예요. 그래서 난 사실 못 외웁니다. 외우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써먹을 일도 없습니다. 자, 이거는 자, 얘 뭐였을까요? 2분의 였잖아요. 그죠? 어차피 2분의 다 없어질 겁니다. 자, 코사인 부호가 같으니까 코사인 각도 알파가 될 거고요. 자, 2분의 거예요. 1 마이너스가 되겠죠? 코사인 알파가 될 겁니다. 자, 2분의가 없어지니까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다.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맞죠? 그러면 이것도 아까 사인 코사인도 근데 내가 이 공식을 안 해온다 그랬어요. 나는 안 해온다 그랬어요. 왜 안 해올까? 그럼 아까처럼 적분할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미분에서 탄젠트 제곱이 나오는 놈은 없어요. 맞죠? 맞잖아요. 그죠? 이거 곤란한데 어떻게 적분을 하지? 제가 요 그림 그려놓고 여러분 요거 몸에 확 빼 있어야 돼요. 요거 가르쳐 드렸죠. 여기 뭐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이게 제곱식이란 말이에요. 탄젠트 제곱 더하기 1은 시컨트 제곱이죠. 맞죠? 탄젠트는요, 내가 왜 이 공식을 안 외우냐면, 저는 외우지도 않아요. 이거 수업할 때만 써요. 그리고 문제 나오면 저는 이거 써가지고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탄젠트는 안 외워요. 근데 아까 거는요, 외워두셔야 돼요. 그거 되게 나중에 잘못하면 되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건 외워두셔야 되는데, 저는 얘를 어떻게 할까 하면, 탄젠트 제곱 더하기 1이 시컨트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합니다. 저는 탄젠트 제곱 더하기 1 빼기 1의 dx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근데 탄젠트 제곱 더하기 1이 뭐라 그랬어요? 시컨트 제곱이잖아요. 시컨트 제곱은 미분해서 있어요. 찍어 누른다 기억나시죠? 탄젠트를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이 나오잖아요. 그럼 시컨트 제곱은 당연히 적분하면 탄젠트 x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x는 빼기 x가 될 거고요. 뭐 c 써주면 적분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탄젠트 제곱은요, 이 방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공식을 변형해서 안 합니다. 근데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은요, 적분법 공식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거 적분하라고 딱 나오면요, 이 반각을 쓰지 않으면 적분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이거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1번 토픽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안 하고 온 게 두 번째가 있습니다. 삼각함수의 극한에서 제가 공식만 쫙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응용 문제를 안 했어요, 제가요. 어디 쪽으로 가셔야 되냐면 173쪽. 이게 삼각함수의 극한 쪽에 관련된 문제인데 역시나 이것에 대한 응용입니다.
자, 삼각함수의 도형으로 나와가지고 이거를 갖다 응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단원이거든요. 근데 사실 극한의 개념은 되게 쉽습니다.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극한이요. 제가 좀 불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이따가 요거 정리 끝나고 나서 풀어볼 문제 하나 드릴 거예요. 몸에 쫙쫙쫙쫙 배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근데 당연히 어떤 극한을 배우고 나면 그것을 갖다 응용을 하는 문제들이 나와요. 뭐 도형에 그래프를 갖다 놓고 뭐 식을 세워가지고 문제를 풀거나. 그런데 이 삼각함수는 특히나 이 도형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아요. 그래서 자, 이 응용 문제를 풀 때 사전 작업을 조금 하겠습니다. 이 극한의 응용 문제를 되게 좀 잘 풀려면 일단 첫 번째 전제가 뭐냐면요. 삼각함수 여러분들이 푸셨던 거랑 거의 동일해요. 거의 동일한데 세타가 나오잖아요. 세타를 지정해 놓고 예를 들어서 리미트 세타가 한없이 0으로 간다 문제가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때 이 세타를 여러분들은 아는 각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이 각은 아는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아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타가 나왔을 때 어차피 극한으로 계산이 다 될 거기 때문에 사인 세타를 갖다요 3분의 파이 정도로 취급하셔야 돼요. 세타는 당연히 아는 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얘가 문제를 풀 때요 세타라고 주고 세타가 한없이 0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세타에 관련된 모든 식은 다 아는 거라고 취급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렇게 줬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여기가 6이고요 여기가 60도다 라고 얘기하면 나머지 줄줄이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세타다 라고 해도 나머지를 줄줄이 쓰는 것처럼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는 각도 취급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60도니까요 여긴 당연히 3일 거고요 여기는 3루트 3이다 라고 해서 이걸 딱 풀어냈단 말입니다. 이거랑 동일하게 여기가 세타를 줬잖아요. 그럼 이거를 당연히 아는 놈 취급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 풀 때 여기가 5니까 이것도 알아 이렇게 합니다. 당연히 여기가 만약에 뭐 2다라고 주면 이것도 아는 거고 이것도 아는 거야 이렇게 써버립니다. 그냥 아는 놈 취급하셔야 돼요. 아는 놈 취급하셔야 됩니다. 자, 세타를 아는 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각도를 60도로 줬으면 나머지 숫자를 다 채워 넣을 수 있듯이 그럼 여기 세 개 중에서 뭐 하나라도 주면은요 다 그냥 아는 놈 취급하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아야 되는 눈이고요. 두 번째 그러면 길이 하나가 정해졌을 때 나머지 각을 어떻게 아는 각도로 취급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요것이 몸에 딱 배야 돼요. 자, 여기가 직각이고요. 여기가 세타라고 칩시다. 자, 어느 각 하나를 세타라고 줬어요. 물론 여기를 줄 수도 있고 여기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직각이어야 되는데 직각이 아닐 수도 있네요. 여기서 1번, 2번, 3번 중에 아무거라도 하나 딱 정해주면은요 나머지 각을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나머지 각을 다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일단 기본이 뭐냐면 일단 1번을 줬을 때가 기본이에요. 자, 요 식이 몸에 쫙 배야 됩니다. 자, 1번을 줬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직각이고 여기가 세타인데 여기 아무 숫자는 봅시다. A라고 놓겠습니다. 뭔가 숫자 하나를 줬다라고 치겠습니다. 이때 얘를 뭐라고 쓰셔야 되냐면요. A 코사인 세타 이거를 A 사인 세타다 라고 쓰는 것이 몸에 쫙 빼야 됩니다. 여기 큰 문제 없으시죠? 여기 큰 문제 없으시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기를 세타를 주고 여기를 A라고 줬습니다. 당연히 이쪽에 모여야 됩니다. A 코사인 세타여야 되고요. 이놈은 모여야 됩니다. A 사인 세타여야 되죠. 이쪽으로 쳐다보는 거니까.
맞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일단 첫 번째가 뭡니까? 빗변을 줬을 때예요. 빗변을 줬을 때 식들을 이렇게 쓸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밑에 있는 걸 줬을 때를 따집시다. 여기가 세타인데, 여기가 A다라고 줬다라고 칩시다. 빗변을 준 게 아닙니다. 여기를 뭐라고 써야 되냐면, 여기 있는 거에다가 사인 세타를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얘가 돼야 되죠. 맞잖아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를 곱해서 얘가 된다는 얘기는 이 길이는 코사인 세타분의 A다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다시요. 여기에다 이거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A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놈은 코사인 세타로 나눈 식을 써야 됩니다. 이것이 몸에 편해야 돼요. 요것이 편하지 않으면요, 문제는 죽어납니다. 이게 편해야 됩니다. 이게 편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줬을 때 요거는 어떻게 써야 됩니까? 여러분, 이거분의 이것이 뭐가 됩니까? 탄젠트 세타죠. 탄젠트 세타죠. 그럼 얘는 뭐가 됩니다? A 탄젠트 세타가 되겠죠. 여기를 줬을 때 이걸 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삼각함수, 삼각함수 극한의 응용 문제, 도형 문제를 풀 때요, 이거 안 되면요, 죽어요. 이거 안 되면 죽어요. 얘가 편해야 돼요. 얘가 편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겁니다, 이제. 되시겠어요? 이거 되시겠어요? 이거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겁니다. 여기가 직각이고 이쪽이 세타인데, 이 길이를 줬을 때를 따집시다. 이 길이를 줬을 때, 이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가 이거랑 여기에다가 이거 곱하기 요게 사인 세타죠? 여기 아까 사인 세타였잖아요. 여기가 5일 때 5 사인 세타가 이 길이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아까 빗변일 때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사인 세타를 곱해서 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길이는 뭐가 되냐면 뭐라고 써야 되냐면 사인 세타분의 A다라고 쓰셔야 됩니다. 자, 아까 거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게 7이고 여기가 세타입니다. 여기 뭐라고 씁니다? 7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라고 쓰셔야 돼요. 요것이 자연스러워야 돼요. 요것이 자연스러워야 돼요. 이게 7 탄젠트 세타, 이게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이거 곱하기 탄젠트 세타가 A죠? 맞죠?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쓰셔야 됩니다? 탄젠트 세타분의 A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사실 그다음부터 나머지 막 도형 문제 푸는 거랑 똑같은데요. 자,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 일단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형이에요. 기본형이고요. 자, 세 번째로 잘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기가 세타인데, 여기가 2세타예요. 이렇게 생각합시다. 사인 세타가 주어지잖아요. 아는 각입니다. 2세타 주어져 아는 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이거 30도, 60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타가 이 극한의 응용 문제에서 세타,
2세타 다 아는 각인 겁니다. 자, 그럴 때 이게 만약에 A였다, 이게 B였다 라고 칩시다. 이건 뭐죠? 파이 마이너스 3세타죠? 각도 3개 다 준 겁니다. 여기까지 됐잖아요. 그럼 각도 3개 다 준 거예요. 그러면 얘도 아는 거, 얘도 아는 거, 얘도 아는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무거나 하나를 땅 때려줘도요, 나머지가 다 겨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사인 법칙을 쓰시는 거예요. 사인 세타분의 B는요, 사인 2세타분의 A다라고 하는 식이 나오게 되죠. 그쵸?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문제 냅니다. 세타가 한없이 0으로 갈 때, 리미트 세타가 한없이 0 할 때 A분의 B 값은 얼마냐, B분의 A의 값은 얼마냐, 이런 따위로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리미트 세타가 한없이 0으로 갔다 하는 순간에 우리는 계산, 겁내게 값을 쓰. 이거 뭐라고 그랬죠? 세타로 보라 그랬잖아요. 이건 뭐로 봐요? 2세타로 보잖아요. 얘가 2잖아요. 그럼 이거분의 이거는 2가 되는 거죠. 맞잖아요. 끝이에요. 자, 무슨 얘기? 자, 일단 세타를 아는 각 취급하시라는 거예요. 아는 각. 그럼 여기도 파이 마이너스 3세도 고민하죠. 아우, 파이 마이너스 3세타 더럽게 여러분,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3세타는요, 그냥 사인의 3세타랑 똑같잖아요. 맞죠? 마주 봐도 어차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 리미트 세타가 한없이 0으로 간다. 뭐 이거 간단하게 이거 3세타 이렇게 놓고 때리시면 되기 때문에 극한은 되기 쉬워져요. 그러니까 식을 어떻게 세우느냐의 문제 나오는 겁니다. 당연히 사인 법칙을 썼으면 여차하면 코사인 법칙도 쓰겠죠. 그죠? 여차하면 이제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다 치고요. 3번까지 됐어요.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이게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이나 요거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세타? 두려워하지 마. 세타는 아는 각 있는 것처럼 그냥 식을 때리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는요. 문제를 어떤 식으로 문제를 잘 주냐면 이런 따위의 문제를 많이 줘요. 이런 따위로 문제를 줍니다. 이래 놓고 뭐라고 물어보냐면 G세타 빼기 F세타 이런 따위로 문제를 줍니다. 여기서 어떻게 쳐다보시냐면요. 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이거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세타인데 여기도 세타예요. 뭐 길이 적당하게 주고요. 이건 뭐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뭐 이게 뭐 삼각형 하나를 뜩하니 잘라놓도 뭐 어쨌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F세타를 요거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요. 이거 전체를 구해버리세요. 왜냐면 이건 쉽잖아요. G세타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요. 이거 전체를 구해버리세요. 공통 부분이 생기죠? 그래서 여기서요. 공통 부분을 잘 보세요. 공통 부분을 잘 보세요. 여기가 공통 부분이니까요. 여기서 여기를 빼라, 여기서 여기를 빼라 할 때 그렇게 풀지 마시고요. 공통 부분이 있으면요. 이거 넓이에서 이거 넓이를 빼내버리면 돼요. 그럼 어쨌든 여기서 여기를 빼게 되겠죠. 공통 부분이 생기니까. 여기까지 일단 되시겠습니까? 자, 나머지는 도형에서
사실은 도형에서 이제 응용되는 문제들이 쭉 나오는데요. 요건 조금 문제를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자, 173쪽으로 갔어요. 173쪽에 마플 개념 익힘 10번 문제 볼게요. 자, 지름 BC의 길이가 1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이랍니다. 반원이 있었어요. 여기가 B고 C인데, 여기 위에 점 A가 있었는데요. 이 A에서 이렇게 걷더니 여기가 세타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수직을 내렸고요. 여기가 H라고 했고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놓고 물어보기를 뭐라 그랬냐면, 리미트 세타가 한없이 0으로 갈 때요. AC의 길이 빼기 AH의 길이 분의 세타의 제곱 곱하기 S세타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S세타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갖다가 S세타라고 하는 거네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떨어집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이 삼각함수의 응용 문제, 이 삼각함수 극한의 응용 문제를 풀으려면 1이죠? 세타죠? 길이 다 준 거 취급하셔야 돼요. 여기가 세타잖아요. 그럼 얘는 뭡니까? 코사인 세타죠? 얘 코사인 세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써져야 돼요. 여기가 1이고, 왜? 여긴 당연히 뭡니까? 직각이죠. 지름이니까. 근데 슬그머니 안 해주잖아요. 지름이니까 당연히 여기는 직각이어야 됩니다. 그래,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는, 자,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코사인 세타다. 요거 편해야 돼요.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가 되겠습니까? 사인 세타죠. 맞죠? 자, 심심하니까 이것까지 써볼게요. 자, 여기죠? 여기가 세타죠? 맞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곱하기 사인 세타가 얘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 뭐라고 써줘야 돼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곱하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심심하니까 다 써볼게요. 자, 이 길이는 뭐라고 쓰시면 됩니다. 얘가 A고요. 여기는 코사인 세타 곱할 거니까 여기다 코사인 세타를 곱하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맞죠? 이건 당연히 뭐겠어요? 이 길이가 1이었으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다. 이렇게 써버리면 되겠죠. 물론 다르게 쓸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다 썼잖아요. 그런데 얘기인즉슨 뭐냐면요. 여기는요. 무조건 써놓기만 하시면 돼요. 무조건 써놓으시면 됩니다. 식이 복잡하건 잘났건 멋있건 아니요. 상관없어요. 세타로만 써지기만 하면 됩니다. 왜? 계산은 겁나게 쉬워져요. 계산이 겁나게 쉬워집니다. 자, 물어보는 거 볼게요. S세타라고 하는 것은 이 삼각형의 넓이를 뜻하는 거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세타 제곱 곱하기 S세타는 2분의 1 곱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쓰시면 되는 거예요. 분의 AC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여기 뭐겠어요? 사인 세타가 되겠죠. 빼기 AH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니까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복잡하든 잘 썼건 못 썼건 상관없어요.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이렇게, 선생님 여기다가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쓰고요. 여기서 쓰면 안 되나요? 당연히 됩니다. 어떻게 쓰든지 상관없어요.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든 파이 마이너스 세타든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세타에 대한 식으로만 나타나면 돼요. 어쨌든 썼잖아요. 여기까지 됐죠? 여기서 사인 세타로 묶어낼 수 있다는 정도가 제일 제가 여기서 풀 때는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 저 사인 세타로 묶는 게 제일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해놓고 나면 다 했어요. 왜요? 잘 보세요. 코사인 세타는 얼마죠? 1이죠? 1은 해당 사항 없으니까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맞죠? 여러분 여기서 수렴하는 게 있으면요 무조건 분리시켜버리세요. 괜히 쓸데없이 길게 갖고 다닐 필요 없어요. 자, 2분의 1 분자분모에다 2 곱하니까 2도 밖으로 나와버리세요. 자, 사인 세타, 세타로 놓으라 그랬잖아요. 사인 세타, 세타로 놓으라 그랬잖아요. 세타, 세타 약분 하니까 이것도 없어졌네요. 맞죠? 자, 여러분 이거 공식 기억나시나? 생각해 보세요. 2분의 이거 제곱? 제곱 맞죠? 세타 제곱 약분했잖아요. 그럼 2분의 1 끝났잖아요. 그럼 문제의 포인트는 뭐겠어요? 이게 편하냐예요. 이게 편하냐는 겁니다. 계산이요? 10까지 세워놓고 나면요 계산은 겁나게 쉬워요. 여러분들 계산 중에서 제일 어려울 게 뭐냐면요 이런 거요. 사인 세타 빼기 사인 세타 요거만 제일 어려울 겁니다. 사인 세타 빼기 탄젠트 세타요. 요게 제일 어려울 거예요. 왜 어려울 거예요? 세타가 0으로 가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잖아요. 그쵸? 0 빼기 0이 되니까 이거 참 곤란합니다. 이건 근데 공식이 없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걸 거예요. 식을 썼는데 사인 세타 빼기 탄젠트 세타가 나오는 게 제일 어려울 겁니다. 근데 탄젠트 세타가 뭐죠?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잖아요. 맞죠? 사인 세타로 묶어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요 놈은 사인 세타로 묶어내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거 고민하지 마세요.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 빼기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하고 부호 바깥으로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됩니다. 와, 계산 어렵네요. 계산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극한을 수렴하는 놈을 분리를 못해서 그래요. 코사인 세타 뭐해가 세타가 0으로 가면 코사인 세타 뭐죠? 1이죠. 없다고 주세요. 1이잖아요. 1은 바깥으로 빼버리면 되잖아요. 이놈 뭐로 바뀌죠? 2분의 세타 제곱으로 바뀌잖아요. 사인 세타 뭐로 바뀌죠? 세타로 바뀌잖아요. 뭐 밑에다가 분의 뭐 세타 세제곱 이렇게 주겠죠. 뭐 약분해서 마이너스 2분을 이따위로 때리면 되는 거죠. 뭐. 지들이 알아서 계산을 아니면 0이겠지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럼 이제 이거 정리할 때 딱 극한에서 정리돼야 되는 게 사인 세타는 그냥 세타로 본다. 탄젠트 세타도 세타로 본다.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2분의 세타 제곱으로 본다. 요거 기억해 놓으시고요. 여기서 제일 어려운 게 사인 세타 빼기 탄젠트 세타예요. 요거만 잘 하시면 돼요. 맞죠? 여기서 식만 잘 쓰시면 됩니다. 자, 요거 식을 좀 써보겠습니다. 333번서부터요 334번까지요. 세 문제 쪼르륵 지금 해보세요.